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공개된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마지막 날 말이었죠. 예. 한국형 담뱃값 흡연 경고 그림, 그러니까 후보 10종이 이제 10종이 공개가 됐는데, 예. 연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네.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예. 마침내 이제 입법에 성공을 해서 그렇죠. 어렵게 이번에 왔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시안이 공개가 된 건데 예. 여기에 보면 폐암, 후두암, 구강암 10종의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어떤 병증에 관련된 네. 그런 사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너무 혐오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 건데 예. 근데 혐오의 정도에 대해서 외국의 담배 경고 그림은 혐오의 정도가 3.69가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3.3밖에 안 된다고 해서 예.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낮다. 이왕 하는 거 훨씬 강력하게 매우 혐오스러운 더 강력한 그림을 더 큰 크기로 부착을 해야 되고 예. 호주처럼 아예 그 담배값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다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또 강경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판매자의 영업권도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판매자는 혐오스러운 그림 자꾸 보다가 트라우마에 걸리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찬반 여론이 예. 부딪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거리로 나가봤는데요.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냥 공익 광고를 짧게 TV 광고를 짧게 내는 것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끼워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감이 들잖아요. 그런 좀 감이 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강렬한 그림보다는 좀 그래도 좀 유화된 그림 같은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그림을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다양한데요. 예. 이것의 효과에 대한 예. 의견들도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경고 그림을 도입했더니 네. 흡연자가 줄어드는 비율이 오히려 둔화됐다. 좀 늦어졌다. 속도가. 예.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흡연자가 더 많아졌다. 어. 이러한 수치도 있어서 예. 그리고 또 담배값이 혐오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알맹이만 빼서 다른 케이스를 또 살 거 아니냐. 그럴 그러면 수도 있죠. 케이스 가격까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한 주장도 있으나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은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 정책이고 예. 세계적으로 이미 80개국이 시행을 했고 네네. 올해 21개국이 더 시행을 해서 세계 100개 나라 이상이 지금 실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구촌의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세계 보건기구 추산에 따르면 그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붙이면 그 사회가 얻는 편익이 최대 4조 원에 달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병에 잘 안 걸리니까 예.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고 그림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제재만 하는 거 아니냐. 마치 흡연자들이 내가 흡연한다고 해서 범죄자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쾌적한 그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예. 흡연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꾸 흡연자들을 밀어내기만 하느냐. 좀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주지 흡연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주장도 있으나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불과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차, 버스 이런 데서 담배를 폈습니다. 네. 그래서 흡연자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겪은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내 집에서 피는 게 어때 하고 피고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윗집 아랫집으로 다 연기가 퍼져 나가는 거고 네. 빌딩에서도 담배가 어디 구석에서 피고 있으면은 사실은 공조시설을 통해서 다 퍼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흡연자로 인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흡연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상황이 네. 그리고 국민이 독극물을 흡입하는 것을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가
흡연 보조 정책을 피기는 어렵고 예. 금연 정책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책임론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있군요. 뭐 얼마 전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화에 나오는 이 흡연 장면도 좀 규제해달라 이런 예. 것도 좀 요청을 했죠. 예, 올 초에 이제는 영화를 규제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예. 미국에서 청소년의 37%가 영화 보고 흡연을 시작했다 그런 결과가 있었고 연구 결과가 2014년 기준으로 청소년 600만 명 이상이 영화 속 흡연 장면에 영향을 받았다. 네.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러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 과거에 한국이 드라마 속에서 흡연 장면이 나왔다가 이제 못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와 영화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는 영화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흡연 장면을 좀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영화 속 장면이 관객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영화 제작자들도 이제 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흡연은 분명히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네. 이게 비흡연자, 간접 흡연의 위험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고 함께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